주말부터 이 월요일까지 지금 이 검찰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총선 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이 아마 진다거나 선거에 적당히 이기면은 안정적으로 윤석열 체제로 갈 거고, 문재인이 아마 대승을 하게 되면은 아마 윤석열 체제가 크게 흔들릴 거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정은과 문재인의 싸움이나 윤미향과 이용수의 싸움이나 윤석열과 지금 추미애를 비롯한 친문 세력과의 싸움이 전부 다 이 밥그릇 싸움인데, 밥그릇 싸움은 일단 가장 시급히 이겼어야 될 적, 즉 보수 세력을 총선에서 압승을 해버리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 싸움과 전리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 너 윤석열 너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다 먹었는데 다 내놔라. 검찰총장도 이제 그런 이 먹거리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지금 점점 이 사단이 커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유심히 보는 이유는 이 검찰 갖고 이 싸움하는 부분이 태블릿 PC와 다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재판을 정리하면서 이제 총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 어디를 때릴까 지금 벼르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이 싸움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문재인 세력과 윤석열 세력과의 이 밥그릇 싸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전투 지형도가 지금 제가 태블릿으로 치고 들어가야 될 지형도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윤석열이 걸려있는 것도 똑같고, 그게 제가 이제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죠. 여기를 치면 되는구나. 제가 어찌 보면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토사구팽인데, 다만 이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싸움에 깊이 개입 안 할 겁니다. 문재인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자기 밑에 이 세력 애들 이제 우리도 좀 검찰을 장악해서 좀 먹어봅시다. 꼭 윤석열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그래 한번 해봐 이러는 거고, 윤석열 대해서도 그 애들이 좀 덤비니까 뭐 참고 해봐 이런 식의 스타일을 또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그런 식으로 왔을 때 지금은 좀 싸움이 성격이 달라졌지만은 총선 이전에는 문재인 똘마니들과 윤석열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재인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줬어요. 검찰총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정한 인사를 했다라는 게 결국 문재인의 표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싸움은 총선 이전과 달리 좀 전면전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막 삼성까지 껴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의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져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노려야 돼요. 검찰 시스템이 무너지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쳐들어가서 딱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이 윤석열 이 검찰 내에서의 이 싸움의 첫 번째 폭탄은 이 건이었거든요. 이게 스타트가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 건하고 삼성 건하고 한동훈 검은 유착권 3건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터진 건 이 건이 터진 거죠. 위증교사. 근데 이거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지만은 태블릿 PC에서의 윤석열 밑에 검사들이 했던 위증교사와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건이에요. 이거는 증거도 없고 그냥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의 그냥 증언뿐이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의 위증교사는 검찰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위증교사 기록입니다. 즉각 구속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 사안들이에요. 그게 지금 서초경찰서로 넘어가 있는데 딱 수사가 멈춰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치러 들어갈까 지금 타이밍을. 자, 이건 무슨 거냐.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하라는 위증교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 진술을 이제 번복해버리니까 당시 수사팀이 한만호가 있는 그 수용소 동료 수감자를 불러서 저 친구가 왜 진술을 번복했냐? 그거 그냥 활용했던 게 다예요. 유죄 증거로 쓰지도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했다. 이게 다인데, 이걸 갖고 지금 한명숙과 친문 세력은 한명숙을 누명을 덮어 씌웠다고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비교하면 지금 태블릿 PC와 최서원과 박근혜 대통령 거는 이거 100배, 1000배, 만배짜리. 이거 갖고 지금 검찰을 뒤엎는다. 그럼 우리도 검찰 뒤엎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로. 특히 위증교사는 우리가 증거를 잡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진정을 냈잖아요. 그 한만호 씨의 그 동료 수감자였던 최모 씨가 진정을 내니까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에 배당했다. 제가 윤석열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거, 이거 지금 네 밑에 검사들이 싹 다 위증교사했다, 이거 조사해라는 것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한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난리가 났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자가 아마 문재인 쪽에 줄 서 있는 자 같아요. 스스로 감찰하겠다, 나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중앙지검에 배당했는데 대검 감찰부장은 또 왜 나서냐? 이거는 그냥 중앙지검에 맡겨놓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넣은 사건도 중앙지검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정적 타이밍 때 치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문재인에게 충성한다고 지금 감찰부장이 뛰어들어왔으면은 이걸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들어왔냐? 추미애가 또 끼어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추미애가 끼어들어가지고 대검에다 맡겨놔 해버리니까 윤석열은 이제 기회주의자답게 대검과 중앙지검이 같이 해라, 이러면서 완전히 원칙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쪽에서 먹을 거 찾아 달려드는 자들 때문에 그걸 윤석열이 원칙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자기 지위 유지하려고 계속 임시방편을 쓰다가 지금 이제 이게 다 완전 뒤섞여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이게 나중에 중앙지검 인권감독실과 대검 감찰부장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둘이 동시에 수사해버리면은 이게 의견 다르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무너져 나가는 거, 완전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윤석열이 그 추미애라든지 그 문재인 그 밑에 있는 애들의 압력을 막을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나와야 돼요. 옷 벗는 게 상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 또 자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판을 엉망 만들어 놓은 거죠. 폭탄을 만들어 놨어요. 폭탄을. 이거 지금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거. 그리고 요 정도 위증교사 가지고 이 법무부장까지 가서 난리를 쳤다면은 태블릿 PC 위증교사는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윤석열이랑 추미애나.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거 지나가는 과정 보면서. 자, 그게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수사심의위원회 관련돼서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네. 자, 이것도 지금 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윤석열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뒤섞어 놓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심의위와 자문단이 한꺼번에 또 똑같은 사안을 두 기구에서 또 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 버렸어요.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윤석열의 이 측근이라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윤석열 측근은 없습니다. 자기 인맥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살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측근은 없어요. 윤석열 측근 자들은 뭐냐? 박근혜 정권 때 검찰에 있어가지고 탄핵으로 대세가 넘어가니까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치면서 조작 수사했던 검사들이 다 특검으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바로 한동훈이나 고영권이나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 윤석열은 특검 수사팀장을 오다 보니까 그때 뭉쳐서 한따까리 해봤던 자들이지 윤석열 멤버들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국가 반역을 모의한 그 패거리들일 뿐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거는. 언제 자기들이 무슨 몇십 년 동안 관계였습니까? 아니, 그 중에 이제 한동훈이 문제가 된 거는 채널A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 대표를 취재를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과 내가 친하다 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취재를 했다, 이 사람에게. 그래서 좀 비리다 가져와라. 주로 뭐 노무현 재단이나 이쪽에.
이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채널A 기자나 채널A나 지금 이 하는 발언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동훈 이름 팔았다는 거예요. 한동훈과 공모한 게 아니고 내가 취재를 하는데 야 나 한동훈하고 친해 그러면은 잘 불까봐. 저는 이게 채널A 쪽의 해명이 맞다고 봐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자들 취재할 때 보면은 그런 짓 많이 합니다. 뭐 기자 윤리로서는 어긋나지만은 그게 범법행위는 아니고 수사권이 없는 기자 입장에서는 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취재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심지어 자기 신분 속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기자들 취재할 때 보면은 기자라는 신분 아예 숨기고 그냥 누구 그냥 해당 당사자라 그래가지고 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기자 윤리는 어긋나지만은 기본적으로 범법행위는 아니고 그거를 일정 정도는 좀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자는 수사 권력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한동훈과 채널A 이모 기자가 공모를 해서 강요 미수, 한마디로 이철 이 사람에게 비리를 불라고 강요를 했다라는 거. 이 강요 미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공직자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서원이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가 있는 건데 공모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문제죠. 이 채널A 이 기자는 민간인이고 한동훈이 이제 공직자인데 이 이모 기자는 무슨 짓을 해도 강요죄는 성립이 안 되는 민간인이니까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를 해서 강요를 했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이 친문 세력이. 그러니까 한 번 이 조작 수사가 한 번 성공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지금 똑같은 관계 아닙니까? 그걸로 한 번 해먹으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나 조작 수사로 지금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는 시대가 벌어진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짓거리 한 게 바로 윤석열, 한동훈, 고영권인데 한동훈이 자기가 한 짓하고 똑같이 걸려들었어요. 한마디로. 자기가 그런 짓 해가지고 최서원 박 대통령 엮었는데 자기가 이제 채널A 기자하고 똑같이 엮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 채널A 기자가 야 이거 수사가 이상하다. 이거 문재인 세력이 지금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랑 한동훈하고 엮고 있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검찰 내부 전문가들의 판단 받겠다며 대검찰청에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저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으면요 제가 아예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래서 이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이니까 윤석열 관할이죠. 윤석열이 이거를 결정을 해줬습니다. 왜? 어쨌든 한동훈이는 자기 사람이니까 뭐 어차피 이권으로 뭉쳐있는 사이긴 하지만은 당장 자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20년 언론했던 저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이런 거 잘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안 해주니까 제가 잘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바로 집어넣었죠 그때 저도. 근데 윤석열이가 이거를 결정해줬어요. 수사자문단을. 한마디로 채널A 기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채널A 기자와 한동훈에게 강요를 당했다는 이철 대표 측은 야 이거 대검찰청이 지금 자문단을 움직였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 소집 시청서를 제출했다. 맞불을 놨다는. 이번에 수사심의라는 것도 8건이 있었다는데 거의 모르죠. 삼성쯤 되니까 이런 거 있는 줄 알고 얘기를 하지. 지금 자문단도 그렇고 수사심의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이건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을 윤석열이 수사자문단을 움직여주고 반대로 중앙지검에서는 수사심의를 소집을 했어요. 이철 대표가 요청한 지 4일 만에 수사심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원래 잘 안 해주는 거를 두 개가 한꺼번에
가동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초유의 동시검증. 하나가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같은 사건에서. 이 결론 다르면 어떡할 겁니까? 이 결론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래서 이게 윤석열이 원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기 면피하려고 지금 온갖 꼼수를 쓰고 이 친문 세력은 그거 먹으려고 그냥 온갖 권력 동원하다가 지금 검찰이 완전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냐? 우리도 당연히 수사자문단을 이제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이 수사심의는 이미 기소가 된 사건도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저같이 윤석열 패거리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쓰고 구속 기소된 사안도 다룰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수사심의가. 아직 제가 이 자문단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해 봐가지고 만약에 이 수사심의처럼 이미 저같이 기소가 된 사건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도 이 두 개를 다 요청해 버리겠다는 거죠. 이거는 돼요. 이건 제 사건 된다. 이거 제가 요청할 겁니다. 수사심의. 물론 지금 안 하고 더 여론을 제가 만들어 놓고 더 증거 조작을 더 체계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나는 왜 이게 좋냐면요. 소속위원이 150에서 250명쯤 되니까 제가 태블릿 사건을 윤석열 멤버들이 어떻게 조작을 해왔는지를 쫙 적어서 여기다 제출하면은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 친문계 오피니언 리더 250명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소집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리고 당연히 수사 자문단도 제가 알아봐가지고 소집을 제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 떨거지들과 윤석열이 밥그릇 싸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치 취할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몰랐던 것들을.